알제의 사헬 언덕에 있는 농장에 도착한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여행이 흥분이 채 가시지도 않았고 낯선 고장에서 듣는 제 칼의 울음소리가 마음을 설레게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짓누르는 듯한 더위는 숨을 콱콱 막히게 했다. 잠을 설친 새벽녘에 창문을 여니 묵직한 여름 안개가 전쟁터의 포연처럼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안개의 가장자리는 검은빛과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창문 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정원에는 포도주를 달콤하게 해주는 따뜻한 햇볕을 아는 포도나무가 띄엄띄엄 심어져 있었다. 그늘진 곳에는 유럽산 과일나무와 작은 오렌지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밀감나무가 촘촘하고 길게 줄지어 심어져 있었다. 이 과일나무들은 한결같이 기운이 없어 보였고 나뭇잎은 폭풍전의 고요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가늘고 가벼운 머리채를 엉클며 살랑대던 바나나 나무 역시 말없이 꼿꼿하게 서 있었다. 밀밭과 코르크 떡갈나무 숲 사이로 반짝반짝 빛나며 흐르는 시냇물은 막힌 숨을 터주었다. 이곳은 세상의 온갖 나무가 모여있고 철에 따라 각자의 꽃과 열매를 선사하는 놀라운 식물원이었다. 나는 이 놀라운 식물원을 잠시 바라보았다. 화사하고 질서정연하게 꾸며진 건 이 정원뿐이 아니다. 농장에는 무어식 홍해문과 새벽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테라스가 있어 더욱 아름다웠다. 나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곡간들과 헛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20년 전 이곳에 사는 선량한 사람들이 사헬 언덕으로 이주해 왔을 때를 상상해 보았다. 이들이 이곳에 왔을 때는 도로 인부들이 쓰던 누추한 가건물 한 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키 작은 종려나무와 유향나무로 뒤덮인 땅은 황폐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땅을 개간했다. 아랍인들이 들이닥칠 때는 쟁기를 놓고 총을 들어야 했다. 질병과 배고픔으로 고통스럽고 경험 부족으로 실패를 거듭해도 그들은 불굴의 노력으로 굳게 일어섰다. 이처럼 농장 부부는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비싼 대가를 치러내며 거대한 농장을 일구어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도 어려웠던 예전처럼 일찍 일어났다. 이른 아침 그들 부부는 1층의 넓은 부엌에서 노동자들에게 줄 커피를 끓이기 위해 바삐 오갔다. 이내 종을 울려댔고 순식간에 노동자들이 줄을 섰다. 부르곤 위에 포도밭 일꾼들, 남루한 옷을 입고 붉은 시샤 모자를 쓴 카빌리아의 농부들, 맨발로 나타난 마혼 출신의 토목 인부들, 몰타 사람들, 이탈리아의 루카 사람들이 빠르게 달려왔다. 언어와 인종이 다른 이 잡다한 노동자들을 다루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농장 주인은 문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짤막하고 다소 거친 목소리로 하루의 일을 할당했다. 그 일이 끝나자 주인은 머리를 들고 걱정스럽게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는 창가에 있는 나를 보고 말했다. 농사 짓기에는 좋지 않은 날씨입니다. 시로코가 불고 있거든요. 해가 솟아오르자 바로 가마솥 뚜껑에서 빠져나온 김처럼 뜨거운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왔다. 숨이 턱 막혔다. 어디에 있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오전나절이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기력도 없이 툇마루의 돗자리에 앉은 채
할 일 없이 커피를 마시며 무료함을 달랬다. 개들은 시원한 그늘을 찾아 길게 드러누워 버렸다. 점심을 먹자 기운이 좀 났다. 푸짐하고 특별한 식사였다. 잉어와 송어, 멧돼지 고기가 가시버섯과 스타우엘리의 버터와 어우러졌고 크레시아의 포도주, 번석류의 열매, 바나나 등이 맛을 돋우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과 흡사한 낯선 요리들이었다. 식탁에서 막 일어나려는 참이었다. 가마솥 같은 정원의 열기를 막기 위해 닫아놓은 유리문 쪽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메뚜기 떼다! 메뚜기 떼! 주인은 새파랗게 질렸다. 우리는 황급히 밖으로 달려나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조용하던 집안이 갑자기 내달리는 발걸음 소리와 횡설수설하는 목소리로 떠들썩했다. 하인들은 낮잠을 즐기던 현관 그늘에서 막대기, 쇠스랑, 도리깨, 그리고 솥, 냄비 등 취사도구를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서는 쾅쾅 치면서 밖으로 달려갔다. 목동들은 목장에서 나팔을 불었다. 항해용 소라고동과 사냥용 뿔피리를 부는 사람도 있었다. 소리들은 몹시 거슬렸다. 이웃 천막촌에서 달려온 아랍 여인들이 내지르는 유유 소리는 몹시 날카로워 다른 잡다한 소음들을 압도했다. 이런 굉음들은 메뚜기 떼를 내려앉지도 못하게 하고 멀리 쫓아보낼 수 있을 것처럼 공포스러웠다. 그런데 메뚜기 떼는 대체 어디에 있다가 몰려온단 말인가? 폭염 속의 하늘에서 폭풍이 몰아칠 때는 숲의 수많은 나뭇가지들이 요란하게 바스락거린다. 그리고 곧이어 우박을 품은 구름이 몰려온다. 바로 저 멀리 지평선에서 그와 같은 조밀한 구릿빛 구름이 몰려왔다. 메뚜기 떼였다. 메뚜기들은 메마른 날개를 펼치고 서로를 의지하며 떼지어 날아왔다. 우리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구릿빛 구름은 들판에 엄청난 그림자를 던지며 다가왔다. 마침내 구름은 우리들의 머리 위에 다다랐다. 순식간에 구름의 가장자리가 허물어지고 찢어졌다. 우박과 눈이 뒤섞인 폭우가 떨어질 때처럼 구름이 몇 개의 불그스름한 뭉텅이로 나누어지더니 일시에 터졌다. 메뚜기들이 우박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펑펑 떨어졌다. 들판은 온통 메뚜기로 뒤덮였다. 손가락만큼 굵직한 메뚜기들이었다. 학살이 시작됐다. 발로 메뚜기를 으깨자 짚을 밟을 때처럼 끔찍한 소리가 났다. 쇠스랑, 곡괭이, 쟁기로 꿈틀대는 땅을 마구 파헤쳤다. 죽이면 죽일수록 메뚜기는 더욱 늘어났다. 메뚜기들은 긴 다리가 뒤엉킨 채 겹겹이 쌓여서 꿈틀거렸다. 위에 있던 녀석들은 안간힘을 다해 껑충 뛰어서 쟁기에 묶여있던 말의 콧등에 달라붙었다. 농장과 천막촌의 개들은 들판을 헤집고 다니며 메뚜기들에게 달려들어 미친 듯이 물어뜯었다. 바로 그때 저만치서 나팔수를 앞세운 알제리 저격부대 2개 중대가 이들을 돕기 위해 달려왔다. 이제부터 메뚜기 학살 방법이 바뀌었다. 병사들은 메뚜기를 짓밟는 대신 땅바닥에 화약을 일렬로 길게 뿌리고 불을 붙였다. 끔찍한 학살에 지치고 고약한 냄새가 역겨워서 나는 집으로 들어왔다. 집안에도 밖에서처럼 메뚜기들이 날뛰고 있었다. 열린 문과 창문, 굴뚝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메뚜기들은 판자 가장자리와 이미 완전히 갉아먹은 커튼 속에서 어슬렁거렸다.
녀석들은 거대한 그림자로 흉측한 모습을 감추며 흰 벽을 기어올랐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은 이곳도 마찬가지였다. 저녁 식사 때 물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물통, 젖통, 우물, 양어장 등 모든 물이 오염되었다. 내 방으로 돌아왔다. 이미 수많은 메뚜기를 죽였는데도 여전히 가구 밑에서 우글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메뚜기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뜨거운 햇살에 콩깍지가 터지는 소리와 비슷했다. 그날 밤도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농장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들판은 아직 불이 탔고 병사들은 여전히 메뚜기들을 죽였다. 다음 날 아침에야 비로소 메뚜기들이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녀석들이 남긴 것은 폐허 그 자체였다. 꽃 한 송이, 새싹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갉아먹거나 타서 모든 것이 새카맣다. 바나나 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밀감나무는 모두 벌거벗었다. 나무의 생명인 잎사귀가 공중에서 나부꼈다. 사람들은 물통과 젖수통을 씻었다. 여기저기서 일꾼들은 메뚜기가 남겨놓은 알을 죽이기 위해 땅을 파헤쳤다. 일꾼들은 흙덩이를 뒤집고 조심스럽게 깨트렸다. 기름진 흙덩이가 무너질 때마다 수액이 가득 담긴 하얀 뿌리들이 드러났다. 마음이 몹시 아팠다.